여운형이 공직을 사퇴하고 개인 자격으로 일본에 온 것은 1919년 11월. 그에겐 국빈에게만 허용되는 일왕의 비원 아카사카 궁 관람을 비롯해 임정 탈퇴를 조건으로 한 회유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제국 호텔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을 상대로 한 마지막 연설까지 여운형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일본인이 생존권이 있는데 우리 한민족만이 홀로 생존권이 없을 수 있는가?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자유와 평등을 방해할 무슨 권리가 있는가? 조선의 독립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그것은 일제의 심장부에서 얻어낸 여운형의 승리이자 상해 임시정부의 승리였다. 여운형이 돌아간 뒤 이듬해 일본 제국의회에선 논쟁이 벌어졌다. 3.1운동의 중심점이었던 인물을 초청해 일본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책임 공방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운형은 3.1운동의 핵심 인물임이 한 번 더 확인됐다. 당시 하라케이 내각은 여운형 회유 공작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했고 결국 제국의회 중의원은 해산된다. だから詰め立てられてもう彼としてはいろんな工作をしてなだめるんですけどまたこう出てくるんですよ反対派がね。だからじゃあもう解散しちゃえと議会解散してうるさい解散しちゃえでこれを論考議会というんです。そういう意味で論考議会というんですね。 임시정부 역시 그의 활약을 독립운동사에 유례없는 성과로 대서특필하면서 여운형은 독립운동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는다. 이후 여운형의 행보 또한 인상적인 것이었다. 모스크바에선 레닌과 트로츠키를 만나 조선 독립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고 중국에선 손문의 권유로 국민당에 가입하는 한편 국공합작에 참여해 공산당을 도운 인물, 이념과 국경을 넘나드는 그의 행보는 조선 독립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1929년 여운형은 상해에서 일제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국내로 압송된 그는 3년형을 받았다. 비록 수인의 몸이었지만 여운형의 귀국은 그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입구. 일제시대 양식이 잘 보존된 2층 건물이 있다. 이곳은 일제시대 조선중앙일보사 건물이었다. 추록 후 여운형이 선택한 행보는 뜻밖에도 신문사 사장이었다. 그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언론사 사장이라는 직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취임 이듬해 상해의 김구와 연락해 당시까지 국내에 있던 김구의 어머니와 아들이 상해로 탈출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 여운형이었다. (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이 우승한다. 당시 조선 청년 손기정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처음 게재한 것 역시 여운형이 사장을 맡고 있던 조선중앙일보였다. 그러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 여운형은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신문도 폐간된다. 퇴임 후 그가 머문 서울 계동집이다. 당시 여운형은 일제의 보호관찰 대상 1호였지만 그의 집에는 조국을 걱정하는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여운형 역시 청년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는 식민지 조선 청년들의 희망이었다. 용정에서 축구대회를 중앙일보 주최로 열어왔다가 극장에서 강연했는데 세상에 저렇게 웅변 잘하는 사람도 있나 하는 생각이었고 또 그러고 그 남자가 생김과 그것을 보면
참 나는 그 시절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서 야 저런 분이 앞으로 독립되고 나라를 맡아줬으면 참 좋겠다. 그 양반 연설하시는 걸 보면은 그냥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그냥 압도되고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겠고 천성적으로 그런 기질을 타고나신 분이죠. 입에서 그냥 말이 확확 쏟아지죠. 돈 가지고 뿌리는 향수는 역겹지만은 땀 흘려 이러는 사람들의 땀 냄새는 참으로 구수하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연설하시는데 4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43년부터 23만 명의 조선 청년이 일제의 총알바지가 됐고 200만에 이르는 강제징용으로 조선인들의 희생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동경 중심가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고려 신사.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 세운 이곳에 41년 동경을 방문한 여운형의 흔적이 남아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전향이 이어진 이 시기. 일제는 또다시 여운형을 초청했다. 중국과 화해를 위해 힘써달라는 요청이었다. 여운형은 이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의 참전 등으로 악화일로를 겪는 일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일본 땅에 남기고 온 것은 힘있게 써내려간 넉자의 한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것은 조선 독립에 대한 확신이자 의지였다. 일본에 다녀온 뒤 일제 패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여운형은 요양을 핑계로 거처를 옮긴다. 여전히 일제의 보호관찰 대상 1호였던 그에겐 일제의 감시가 뒤따랐지만 수많은 청년들이 그를 찾았다. (44년 10월) 인근 용문산에서 13명의 청년이 여운형과 만난다.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한 청년들이 모여 비밀 결사 단체 농민동맹을 결성한 것이다. 몽양 선생이 농촌 청년들의 묻혀있는 그 힘을 결속시켜가지고 일본 전쟁에 항거하는 그 조직을 만들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사람은 핵심적인 존재들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 묻어둔 존재로서 이렇게 조직을 해나가고 해서 그 양반의 말씀에 의해가지고 그 일이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상징인 가나안 농군학교.